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요, 양극재 관련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하락한 3079로 마감이 되면서요, 31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에 마감됐어요. 코스닥 지수도 10포인트 하락한 954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죠? 조금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만 해준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한 달 열흘 동안, 그러니까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후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변곡점에서 상승으로 전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했지만요, 자, 하이닉스 한 2.6% 정도 상승을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D램 현물가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지수도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죠? 특히 이 D램 가격의 상승에 바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뒷받침 가능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시장이 그죠? 오전에 강세를 유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주변 여건이 좋은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아시아 증시도 일본이 0.4%, 대만도 0.4% 상승을 한 반면에요, 중국 증시만 1.4%. 그런 분위기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아시아 증시 주변 여건인데도 그렇죠? 우리 증시 하락 마감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부분도 4원 50전 상승한 1110원 4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3,200억, 4,500억 매도를 한 반면에 개인만이 한 7,4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부분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변곡점 21선이 3,107포인트인데 그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돌파했다, 하회했다. 지금요, 그 기준점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치고 나갈지에서 못 치고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면, 조정이 어느 선에서 강한 지지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21선 다음에 한 61선과 그리고 지난 2월 1일 날 저점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지난 2월 1일 날 저점 부분이 2,900 한 47포인트 정도 되고, 그러니까 2,950선 살짝 하회했고요.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930정 오늘까지 형성이 됐는데, 하루에 한 8포인트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2,900 뭐 한 50포인트 이상에서는 우리가 형성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지난 2월 1일 날 저점을 쉽게 깨지 않는 강한 지지대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지대는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 보고, 그러면 상승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거래 대금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량도 많이 비교를 하지만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도 한 두 종목이 그죠? 그때 아마 17억 주인가요?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뭐 한 14억 주가 두 종목에서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크게 지난 목요일날 형성이 돼도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한테 매기가 확산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거래 대금 보면 한 18조 2천억 정도고요. 요날, 지난 목요일날 거래가 크게 실렸을 때도 20조 원이 안 되죠. 한 19조 7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난 1월 11일 날 지수 고점 찍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44조에 비하면은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지수가 변곡점 20일선을 기준으로 변곡점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뭐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그죠? 한번 큰 움직임은 나온다. 상방으로 나올 때는요, 우리가 거래 대금이 한 20조 원 이상, 25조 원 정도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1월 달에도 여기가 12월 말에서 1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예, 거래 대금도 같이 증가하죠. 이런 모습 봤을 때 거래 대금이 한 20조에서 25조 원이 형성이 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요. 그동안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신호로 그때 우리가 진입을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뭐 한 20-30% 현금 확보한 것을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오늘 치고 나갈 자리에서 지수가 조금 못 차고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같은 조정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보면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읽어보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2차전지 관련 주요 뉴스들을 보면요. 지난 주말이었죠.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eGMP 3차 물량의 배터리 공급사로 중국의 CATL과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이 선정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CATL은 이번 입찰에서 발주된 3개 차종 가운데 2개 차종이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 1개 차종의 배터리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고 3차 물량 규모는 총 9조 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뭐 한 20조 원도 예상을 했는데 크게 감소하는데 이 부분 이 중국의 CATL과 SK이노베이션이 공급처로 결정났다, 최종 결정났다라는 기사가 지난 2월 1일에도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그때는 주가에 영향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차 수주는 SK이노베이션이 맡았으니까 1차, 3차를 맡은 거고, 그때는 한 10조 원 규모죠.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배터리고요. 그리고 2차 공급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중국의 CATL이 16조 원 규모 둘이 이제 분리해서 나눠 갖는 그런 모습인데 3차 9조 원 물량의 SK이노베이션과 CATL이 공급처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데 현대차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왔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용 플랫폼 eGMP 3차분 사업 관련 배터리 공급사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는 소식에 공급사 선정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일도 나오고 또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이 CATL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한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중국의 CATL이 그렇죠? 물량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대 우리 이 배터리 업체들, 공급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는 큰 폭이 하락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자, 삼성 SDI는 일단은 이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불발을 했어요. 12월 달까지만 해도 삼성 SDI가 현대차 3차 eGMP 배터리 공급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봤던 회사가 삼성 SDI인데 이번에 그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렇죠? 결국은 불발되는 악재 부분이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 전기차 코나 그죠?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리콜을 전량 다 한다라죠. 그 비용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소송 최종 판결이 났는데요. 지난 10일 날 났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 지면서요. 사업이 조금 불투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의가 없을 경우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서 지금 3사들이 지금요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낙폭도 더 커졌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요 LG화학은 현재 4마톤 수준의
양극재 생산량을 오늘 2025년까지 17만 톤. 지금 현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양극재 수준이 한 30% 수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더더욱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LG화학한테 양극재 공급하는 회사가 그죠? 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가 있고 지금 에코프로 BM은 지금 이제 협상까지는 안 가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요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양극재 회사한테는 부정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LG화학이 내재화, 양극재를 내재화하는 이유는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위한 거죠. 2014년 2만 6천 톤에 불과하던 양극재 수요는 2019년에 23만 톤으로 9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서 또 2019년 6조 원 구매를 보였던 양극재 시장이 2023년에는 18조 원으로 3배.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는 그죠? 그 안정적인 확보를 돼서 양극재, 말한 포스코 케미칼 쪽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테슬라는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약세. 한번 뒷부분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언제 조금 좋은 얘기 나면 저는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나오면 아마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자회사인 SK 루브리컨트 지분을 매각 한 2조 원 규모 된다는 거죠. 이 돈 갖고 그렇죠? 배터리 소송 합의금을 마련할지 그렇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에 이 지분 매각건으로 합의를 이룬다라면은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새로운 상승의 반전이 나오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 여기 부분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종합지수랑 모습이 비슷하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그죠? 맞고 빠지고 하회하고 밑으로 돌파했다가 요런 모습을 치다가 그죠? 한 두 달, 요거는 이제 한 2달 반 정도 받고 상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종합지수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뭐 오늘은 치고 나가지 못해서 좀 더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큰 폭의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금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보면요, 작년 초에 그렇죠? 한 6, 70달러에서 이것이 거의 9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는 10배 이상 1년 만에 나온 모습이죠. 주가가 강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초반에는 같은 테슬라와 조정의 양상의 모습이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 국내 업체들 최근에 1년 동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죠? 이 테슬라처럼 뭐 10배 뛰기는 아니죠. 포스코 케미칼 이 저점이 아니라 작년 초 저점으로 따지면 46,000원에서 요번에 오늘 18만 4천원 찍었죠. 그러면은 한 4배 정도, 좀 5배도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과거에 방송을 많이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렇죠. 자, 작년에 2017년에서 한 1년 7개월 동안에 12,000원짜리가 81,000원까지 그렇죠. 큰 폭의 상승 모습 보일 때 조정이 2번 나왔다. 한 번은 한두 달, 한 번은 한 3-4달 나올 때 고점 대비 한 20%, 이걸 한 34% 정도 받았다 했어요. 이런 걸 무시해야지 11,000원에 산 거를, 12,000원에 산 거를 8만원대 팔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재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 드렸듯이 이번 목표는 한 18만원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가 꽤 많이 왔는데요. 한 18만원 정도 되면 다 팔 필요는 없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물량에
한 30% 정도는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조정을 좀 받고 또 한 번 20만 원 이상 더 충분히, 왜냐하면은 저는 전기차들이요, 뭐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가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요,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에서 5%대밖에 안 되죠. 5% 넘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10년 뒤에 나가면은 30%, 더 지나면은 50%, 대세 흐름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전기차로 정부 지원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에서 5%그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일이 많이 남았다. 단순히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 해서, 포스코 케미칼 뭐 일차적인 목표가 우리가 18만원 제시했듯이 좀 일부는 한번 뭐 다 팔지 마시고 뭐 한 30%나 한 50% 정도 한번 줄여줬다가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그런 거 자신 없다, 아니면 오늘 고점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 끝난 이후에 저는 재차 또 상승 가능하니까는 나는 조정 그냥 버티고 한번 길게 내년까지 바라본다, 아니면 올 연말까지 바라본다 하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라든지, 그쵸? 자, 삼성 SDI도 오늘 좀 낙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테슬라라든지 주번 이야기는 지금 다 안 좋은 우리 배터리 3사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상태에서 저는 매도할, 그래서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아까 반대로 종합지수가 뭐 심하게, 저도 이제 뭐 강력한 지지선을 지난 저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진다 해도 추가적으로 큰 폭의 낙폭은 있지 않아서 뭐 삼성 SDI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같은 맥락으로 봐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요 부분은 그렇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부분인데요. 아까 말대로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크게 치고 나간 종목이 동박 관련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만 시장과 상관없이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18만 원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에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에서 좀 많이 올라서 과하게 올라서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쉽게 상승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이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하게는 줄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8만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뭐 2차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에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포스코 그룹 전사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에너지 분야에서 24조 원의 매출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그러니까 2018년에는 7%에서 19년에 17%, 작년에는 35% 높다가 올해는 한 40% 이상을 넘어서 전형 이제는 2차 전지 관련 업체로 우리가 봐도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포스코 그룹에서 세계 양극재 수요가 2030년에는 204만 톤, 2020년에는 44만 톤 대비 약 4.6배가 증강을 해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 작업을 거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긍정적으로 너무 과하게 올라서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만 이익을 일부라도, 그렇죠? 저는 극대화 시키는 차원에서 조금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비, 만약에 이제 우리가요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해서 만약에 내가 LG화학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비에, 삼성 SDI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
크로스로 우리가 이제 비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전체 비중이 뭐 2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일부 매도한 물량을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BM 쪽으로 조금 물량을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전제가 SK 이노베이션이 그죠? LG 화학하고 조금 협상이 잘 돼서 합의에 이른다면 아마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2조 7천억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획을 체결한 상태고, 또 미국에다가 지금요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LG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합의가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새롭게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에코프로 BM이 모해사는 에코프로가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폐양극재를 재활용하는 양극재 스크랩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새 고객사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에코프로 BM은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SDI가 BMW 공급하는 각형 배터리에 NCA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2022년 내년에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탑재되는 폭스바겐 전기차의 NCA 811 양극재 공급, 2023년에는 포드 건기 트럭에 NCA 그죠? 9.0.5, 0.5 양극재를 공급을 해서 실제로 좀 양극재 업체에서 좀 세계 2위에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일본 업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이게 이제 재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증설을 많이 해서 아마 상당폭 좁혀졌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양극재 생산량을 올해 9만 톤에서 2024년에는 18만 톤 배 이상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 단순히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3사에게 좀 안 좋은 각사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만은 LG와 그리고 SK와 협상의 합의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에코프로 BM 또 새로운 상승의 출발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일부 줄인 거 비중이 내가 2차 전지가 20% 넘는다 분들은 그냥 일부 포스코 케미칼 줄인 부분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좀 비중이 작으시 20% 미만 분들만 에코프로 BM 쪽으로 옮겨 타는 것도 괜찮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려고 월봉상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이때 아까 만들어 12,000원에서 81,000원대까지 올라갈 때 그죠? 두 번의 조정이 나왔는데, 한 번은 한 두 달, 한 번은 한 세네 달 그죠? 여기 보면은 2017년과 18년 1년 7개월 동안에 12,000원에서 81,000원까지 1차 조정이 34,700원에서 27,000원 21% 한 두 달 정도 조정받았고, 2차 조정은 52,200원에서 34,000원 34% 넉 달. 제일 좋은 거는 위에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고 또 고점 팔고 고점 팔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 큰 흐름으로 그죠? 12,000원에서 81,000원에 아니면 8만원 정도 아니면 7만원 파는 것이 가장 훌륭하듯이, 저는 뭐 요번에 조금 조정이 나온 데에도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좀 나온 데에도 일부만 물량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요것이 이제 현재 월봉이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많이 표현을 좀 중장기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표현인데, 자, 요때 그때 차트 모양과 지금 보면 요 당시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조정받고 다시 지금 넉 달 동안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위에서 팔고 또 다시 사고 그러다 물량 놓치신 분보다 차라리 여기서 꼭지 부분에서 못 팔고 끌고 가신 분들이 수익이 훨씬 크게 난다. 만약에 요번에 물량을 너무 비싸게, 그러니까 아까 뭐 17만원 18만원 못 파신 분들은 나는 그냥 또 조정을 지난 한 2, 3개월 3, 4개월 조정을 무시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 왜냐하면 2차 전기차가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실적 부분이라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일부 물량만 줄였다, 높였다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수익을 더 크게 갖다 준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현대투자의 정혜원 가입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